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와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 대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도 만만치 않은 더위가 이어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전기료 폭탄 우려가 나오는데요. 원성이 높았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에 전기료 폭탄 불만은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요금 할인 구간을 넘긴 서민 가정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전기를 일정량 더 많이 써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먼저 한여름인 7, 8월에만 할인 구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넓어진 구간에 들어오는 1629만 가구가 한 달에 10,000원 이상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장 요금이 비싼 구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요금이 가장 높은 구간을 없애면 609만 가구가 월 17,000원의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방안은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우니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체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이 세 가지 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엔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각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합동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북한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균열로 한국 사회의 증오가 확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데는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북핵을 만들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적화동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측동의를 하겠다. 체제 안전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핵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불안하기 때문에 핵을 만든 거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 전 대표는 민생 경제가 최악이라며 정책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빨리빨리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정책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요, 정책 기조를?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꿔야죠. 관심을 끌었던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 홍 전 대표는 복귀를 장담했지만 유 이사장은 같이 낚시 나가자며 부인했습니다.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개 주제에 대해 토론을 마친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합동방송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JIBS 뉴스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36살 강모 씨의 유족들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피해자의 동생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잔인성 있는 잔인성. 그거지 뭐. 이 여자하고 그런 여자가 이거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 정황상 강 씨의 시신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 씨가 펜션에 들어갔지만 이후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수품엔 톱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범행도 계획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고 씨의 1차 진술을 100% 믿기는 힘들지만 여러 정황상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피해자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고 씨의 신상 공개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의 시신을 제주와 완도 사이에 해상해버렸다는 고 씨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하는 등 사라진 강 씨 시신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36살 고모 씨가 해상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고 씨가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수십여 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제주를 떠나 지난달 31일 주거지인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기도 김포시 등에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 고 씨가 시신을 다른 지역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돼 시신도 찾을 수 없었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행불인 3천여 명 가운데 가장 연로한 유족 10명이 대표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71년 만의 일입니다. 1948년에서 49년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입니다. 유족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신도 찾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느덧 100세를 바라보는 유족들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산에 갔다는 그 이유로 해서 저는 그 가족이 8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섰는데 저는 총을 안 맞고 살아났습니다. 전체 행방불명 희생자 3천여 명 가운데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영인은 모두 2,530명. 우리 남편 신체 못 찾은 것만 나가 이제 눈을 못 감을 거는 이 4.3을 꼭 바로잡아 우리 남편을 어디 데껴본 것만 말해 줍소. 다른 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유족은 모두 10명으로 각 지역위원회에서 2명씩 그나마도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고 소량의 자료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유족들을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높은 연령대도 고려했습니다. 억울한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론적으로 오늘의 재심 청구를 하는 이 시점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4.3 수영인에 이어 행불인 희생자 유족들도 재심 청구에 나서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입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가 4.3 희생자와 유족 1,217명에 대한 추가 결정을 요청한 가운데 중앙위 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희생자는 사망자 6명, 행방불명자 2명, 군사재판 수령인 1명 등 모두 9명이고 유족은 1,208명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추가 접수된 2만 1,000여 명 가운데 현재 4.3 실무위가 의결한 인원은 60% 정도인 12,000여 명이지만 아직 4.3 중앙위 심의 결정은 25% 정도인 5,000여 명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는 갈등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최근 JIBS 여론조사 결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4%를 넘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갈등에 도정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갈등 해소가 전제된 공론조사에 반대 의견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창사특집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에 응답자의 84.1%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2공항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JIBS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반대범 도민행동은 어제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도민들이 제시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 삼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조사를 원하는 여론이 확인된 만큼 도민 공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말 제주도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지난 2월 시장 직선제 동의안 가결 처리로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며 사실상 주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JIBS와의 대담에서 도의회가 사실상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름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한낮엔 26도까지 오르겠고 모레까지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북서부 지역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남부와 산간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운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입되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적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습니다.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제주와 성산 26도, 서귀포와 고산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 일부 해역엔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기점 선박은 정상적으로 운항됩니다. 전국 공항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항공편도 정상적으로 운항됩니다. 현충일인 모레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돌풍과 함께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최근 곶자왈 안쪽까지 외래 식물이 확산되면서 토종 식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다양한 식생 분포를 보이는 서늘 곶자왈 일대입니다. 곶자왈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곳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 군락이 확인됩니다. 서양 오엽딸기로도 불리는 서양 산딸기입니다. 지난 2002년쯤 제주에 처음 보고된 이후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데다 종자도 많아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곶자왈 토종식물인 멍석딸기가 경쟁에 밀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서양 오엽딸기가 이게 위로 덮어버리면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밖에 없죠. 생태계 교란 우려가 높지만 아직 정확한 분포 실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서양 오엽딸기 같은 외래종들은 토종 식물들의 생육을 방해하며 곶자왈 안쪽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 유입된 외래식물은 187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내 외래 식물 25%는 사료나 곡물 수입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당수는 유입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탁월하고요. 다음은 번식력이, 그러니까 종자 산포가 워낙 잘 되는 종들이 보통 이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외래식물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퍼진다는 게 또 어렵습니다. 할 때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 손으로 제거하기가 또한 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확산되는 외래식물이 제주의 다양한 식생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직 외래식물 유입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최근 JIBS가 보도한 대정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해안가 흙탕물 유입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저녁 마을 리장과 어촌 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의 흙탕물 유출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과 주변 지역 지원 대책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습니다. 제주의 미래 인구 예상치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인구정책 도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주도정의 법적 계획마다 인구 추계와 목표 인구가 달라 추진할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엔 인구가 75만 명으로 예측됐지만 제주연구원의 도시관리방안 연구에서 2025년 인구를 80만 명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인구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체인 특구에 이어 제주도의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도 우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자유 특구 1차 심의 대상을 세종과 충북, 부산 등 7개 지자체로 압축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만큼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 계획을 전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첨단 과기단지 등의 특구를 조성해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로 인한 신고 민원이 3년 동안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민원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장애인 불법주차 민원은 22,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동별로는 노형동이 3,6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로는 제주시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서귀포시는 상업시설과 관광지에 절반 정도 집중됐습니다. 문학의 행사 소식입니다. 2019 절주 금연 건강 달리기가 오는 9일 오전 5시 30분부터 탑동광장에서 열립니다.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전이 오는 16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립 서귀포 합창단 제62회 전기연주회가 오는 2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 고지도,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특별전이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JI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놓고 왔다. 축의금 뭘로 뽑지? 솔로 뽑으면 돼.
쏠쏠한 솔루션 신한솔. 상처 요정 출동! 형, 뭐 챙겼어? 나 바르는 마데카솔. 그럼 난 뿌리는 마데카솔. 얘네도 형제였솔? 상처엔 솔솔, 진물엔 톡톡. 옛솔, 칫솔, 마데카솔. 둘 다 챙기솔. 다이슨의 최신 청소기 V11은 흡입력이 강력합니다. 바닥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흡입력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다이슨의 가장 강력하고 인텔리전트한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깊숙한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얼어나는 시. 낚시, 피시, 입시, 맵시, 얼어나는 시. 오르나미 씨 생리 충전 이벤트. 선물 빵빵 광은 없다. 얼어난. 휴가 준비 잘 돼가? 딱 맞는 게 없네. 정해진 대로 말고 원하는 대로 예약해봐. 익스피디아는 딱 맞는 항공권과 호텔이 다 있거든. 올여름 신개념 에어텔로 할인받고 떠나보세요. 익스피디아. 이 힘든 걸 왜 하냐고? The new track. 늘 지켜줄게. 아빠만 믿어. SM6도 약속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SM6.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 차종 최대 1,300만 원 휴가비 지원.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상처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상처엔 후시딘. 나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호텔스닷컴 10박을 모으면 1박이 무료니까. 호텔스닷컴 나를 위한 여행.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숭례움 정말 좋죠. 곶자을은 제주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제주가 가장 행복한 제주 아닐까요? 승범씨, 자연과 공존하는 더 맑은 내일. 우리가 함께 할게요. 지키겠습니다. 소중한 자연. 열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제주의 꿈을 함께 JDC. 초대형 매장을 봄, 여름 상품으로 꽉 채운 여기는 어디? 서문시장역 퍼시픽 호텔. 6월 6일 대공개. 늦기 전에 가자. 스포츠부터 골프복, 등산복, 숙녀복, 운동화까지 크다, 많다, 싸다, 좋다. 6월 6일부터 한 달간 봄, 여름 상품은 역시 서문시장역 퍼시픽 호텔 초특가 세일장. 여행인데 뭐 어때?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맛집이? 여기 괜찮네. 괜찮지 않습니다. 에이, 여행 왔는데 한두 잔은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행복한 제주여행을 위해 안전운전하십시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함께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발생하는 절도. 절도 피해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문이나 현관 등의 문단속을 생활화하고 방범 시설물을 보완해주세요.
차를 세울 때는 가급적 CCTV가 설치된 안전한 곳에 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때도 반드시 귀중품을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지키는 안전한 제주. 안전문화 정착, 제주가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기억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치매. 당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두를 슬픔에 빠뜨립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1, 2, 3단계를 통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간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 당신의 소중한 기억,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함께 열어요. JIBS. 쿠쿠. 지금은 쿠쿠 인스퓨어로 깨끗한 물 마실 시간.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헝가리 유람선이 침몰된 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저희 모닝와이드 팀이 현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나가 있는데요. 지난 밤사이 수색 상황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날아온 한 물체. 다름 아닌 도로 표지판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각종 낙하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표백제를 지금 처음 저는 써본 건데요. 표백제가 아무래도 독하거나 조금 해롭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많았는데 근데 유한젠 써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기 옷이 하얗게 밝아지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고 이게 정말 집에서 그냥 막 입는 옷이었는데 이렇게 유한젠을 빨고 나서 깨끗하게 잘 빨리니까 다시 새 옷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빈틈없이 신선함까지 크린 지퍼백, 취향대로 컬러까지 크린랩 고무장갑, 생활을 360도 지켜주는 크린랩 디테일, 디테일이 프리미엄이다. 크린랩. 혼자서도 깨끗하게 직수 관리하는 법. 살균은 안팎으로 in and out. 필터는 one touch. 직수의 masterpiece.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나 100%가 뭐지? 1등급이 2개가 있지. 제조일자까지 있고. 그래서 나 100%란 뜻이야. 요즘 이 뜻도 모르고 우유를 마셨나. 그래 미안해. 아웃클래스 미안해요. 이래서 나 100%구나. 서울우유 나 100%.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키위는 너무 셔. 키위는 제스프리는 쉬지 않아. 달다. 제스프리니까. 우리들은 쉬지 않다고. 쉬지 않으니까 먹어봐.